자, 그러면 4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대나무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한번 적어 보셨나요?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싶은 이 지금 막 그 유록색 이파리들이 막 나올 무렵인데요. 산책해 보고 싶은 그런 길이죠. 막 그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그 대숲의 그 풍경을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표현해서 문장으로 이제 쓰셨는데, 제가 이 최명희 선생님의 혼불 1권에 있는 대나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 드리려고 앞에 대그림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홉산에 있는 풍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홉산에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거기 가면 이 최명희 선생님의 홈불 1권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최명희 선생님이 그 홈불에서 요 대숲 이 장면도 역시 대숲에서 1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문장을 만드시는 그 시간, 그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고, 어떤 단어는 막 찾아내갖고 그게 사전에 딱 있으면 막 눈물이 왈칵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절감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문장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소리까지 일었다. 하기야 대숲에서 바람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굳이 날씨 때문이랄 수는 없었다. 청명하고 볕발이 고른 날에도 대숲에서는 늘 그렇게 소소한 바람이 술렁이었다. 이 소소하다는 표현이 소소소소 이러면 우리말에서 왠지 상큼하면서도 그 작고 작으면서도 왠지 겸손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소소랄 한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맑은 대쑥소라는 글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삼가다 하는 뜻이 있더군요. 좋죠. 사소소하다. 네, 저도 어디 다른 데다 이렇게 소소하다 이런 말 쓰고 싶더라고요. 그것은 사르락사르락 댄잎을 갈며 들릴 듯 말 듯 사운거리다가도 쏴 한쪽으로 몰리면서 물소리를 내기도 하고, 잔잔해졌는가 하면 푸른잎에 날을 세워 우 누구를 부를 것 같기도 하였다. 그래서 울타리 삼아 뒤안에 우거져 있는 대밭이나 고사태에 저절로 커오르는 신우대, 그리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왕댄잎의 대바람 소리는 그저 언제나 물결처럼 이 대시를 적시고 있었다. 언제나 물결처럼 이 대시를 적시고 있었다. 전 이 부분 정말 좋은데요. 소리가 물결처럼, 네, 적시고 있다. 예, 공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청각과 이게 공감각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전에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는 속이 비어서 제 속에 바람을 지리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대숲에는 바람이 차게 마련이라고 말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날씨마저 구름이 잡혀 있는 데다가 잔바람이라도 이는 날에는 을에 물결 쏠리는 소리를 쏴 내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신용을 대숲이 먼저 하는 것이었다. 대실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대숲에서 일고 있는 바람에 귀가 젖어 그 소리만으로도 날씨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그 대숲에서 이렇게 바람이 일면 이렇게 귀가 젖어가지고 그 바람에 귀가 젖는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그 소리에 이게 바람 소리에 귀가 젖어서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나무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주 저는 여기를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참 최명희 선생님이 참말로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차를 가지고 혼자서 예,
그 남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혼자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그 또 보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혼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남녀 두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이렇게 자꾸만 있다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막 실례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도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터뷰를 뭘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인터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몸짓까지라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기도 하였다. 그저 저희끼리 손을 비비고 놀고 있는 자잘하고 맑은 소리, 강 건너 강골 이씨네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쪽 대실로 마실 나온 바람이 잠시 머무는 소리, 어디 먼 타지에서 불어와 그대로 지나가는 낯선 소리, 그러다가도 허리가 휘어질 만큼 성이 나서 잎사귀 낱낱이 푸른 날을 번뜩이면 몸을 치는 소리.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아무 뜻 없이 심심하여 제 이파리나 흔들어 보는 소리. 그리고 달도 없는 깊은 밤, 제 몸속의 정막을 퉁소 삼아 불어내는 한숨 소리. 이 소리에 섞여 별의 무리가 우수수 대밭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었다. 이런 문장에 빠지면 정말 혼자 있어도 행복함을 느껴요. 혼자 가만히 이 책을 이렇게 계속 읽고 있으면 그 속에서 차오르는 어떤 그 충만함?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명희 선생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특이한, 정말 특이한 그런 소리를 한번 표현한 걸 읽어볼게요. 완고한 완두콩.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감자와 샐러드 완두와 완두콩. 당신은 감자 샐러드를 먹는다. 완두콩만 골라내면서. 완두는 싫다, 싫어요. 완두는 완두하고 울기 때문에. 당신은 완고하다. 당신은 완고한 완두콩. 나는 감자 샐러드를 먹는다. 당신이 골라낸 완두콩만 골라서. 완두는 완고하지 않아요. 완고한 것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완고하게 우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은 마지막 완두콩을 골라낸다. 완두하고 우는 완두콩을 골라낸다. 당신은 완고해. 완두하고 우는 완두보다 더 완고해. 접시는 비어간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완두하고 우는 완두콩들이 실종된다. 이 제니 시인의 시집 제목이 아마도 아프리카라는 시인데,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에 재밌는 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밌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어떤 언어 표현 기법을 어쩌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고 능청스럽고 마치 오래 사용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써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이재니 시인의 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완두는 싫다 싫어. 그래서 완두는 누가 싫다 싫어 하니까 완두하고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완고한 어떤 고집스러운 먹어야 될, 그냥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만 딱딱 골라내고 있는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뭘 먹고 있어요. 그쵸? 그 먹고 있는 건 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떨어질 수 없는 같이 이제 이 밥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사이예요. 뭔가 나눠 먹어야 되는 사이인데 너무 완고한 거죠. 우리 하나하나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하고 이 완두콩이 자기가 버려지니까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접시가 비어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두하고 하는 우는 애들이 또 다 실종돼 사라져요. 그래서 왠지 완고함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재인이 시인은 어쩌면 좀 다른 의미로 이 시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푸른 바닷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풍덩 들어왔는데요. 바닷속에 막 산호 막, 이게 막 있고, 너무 예쁜 그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바닷물 굉장히 맑은 바닷물이어서 막 이렇게 헤엄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바다인데,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피아노 소리가 막 들리지 않나요? 예.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전봉건 시집에 있는 그 시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좀 되게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죠. 이 피아노 소리를 물고기가 막 쏟아지는 거죠. 이런 아마 물고기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 시에 나오는 물고기 찾느라고 한 3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 신선한 물고기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그래서 튀는 빛의 꼬리니까 꼬리에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물고기여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물고기가 막 10마리씩 막 쏟아지는, 20마리씩 막 우수수수 막 쏟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피아노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피아노 연주회를 이제 이렇게 가면 진짜 막 피아노가 물고기가 막 쏟아지는 물고기가 막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발레리나가 막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가 막 공중을 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음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청각적인 그런 것을 물고기가 쏟아지는 걸로 이렇게. 네, 아름다운 글이죠. 자, 저 숲에 누가 있다 라고 해서 나이덕 선생님이 쓰신 그 어두워진다는 것이라는 시집에서 나온 시인데요. 또 되게 기발해요, 이거는. 밤구름이 잘 익은 달을 낳고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후 숲에서는 툭, 탁, 타닥 상수리 나무가 이따금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제 열매를 던지고 있다. 나무는 얼마나 입술을 둥글게 오므렸을까. 검은 숲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말소리. 나는 그제야 알게도 된다. 열매는 번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무가 말을 하고 싶은 때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무가 말하고 싶어서 열매를 만들고 입을 쫙 오므리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매를 탁, 탁, 토닥, 탁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죠? 참 재밌는 상상이죠. 나무가 말을 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예, 이거. 타다닥, 딱, 톡, 타르르. 무언가 짧게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박수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들은 무슨 냄새처럼 나를 숲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이 쭉 이어져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둥근 나무들이 있는데 저 멀리 이제 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이 구름 속으로 지금 샥샥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열매가 이렇게 열매를 던지면서 하고 있는 이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 소리의 그 소리를 내는 나무가 열매를 던지면서 소리를 내는 의미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써보면 정말 좋겠죠. 예. 다음은 이제 촉각인데요. 이 촉각은 삼천포라는 그 백석 시인의 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백석 시인은 북쪽 그 정주 곽산 그쪽에서 태어나셨는데 그쪽에서 사셨죠. 그래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김소월 시인하고 교양이 같으세요. 그래서 이 시가 다 이북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곽효한 선생님이 이제 엮어서 교보문고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쓰신 이 시에는 밑에 시집에는 밑에 이제 이렇게 의미 그 뜻 모르는 사투리 같은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백석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의 평안북도의 강계라는 곳인데
이름도 굉장히 예쁘죠. 강의 경계. 그리고 할머니는 함경도의 함흥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그 강계로 이제 시집 갔다가 우리 할머니 13살에 시집 가서 우리 아버지 15살에 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사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났죠.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그 통영이세요. 그래서 통영은 우리나라 남단 끝이고 그 강계는 북쪽 끝이에요. 아마 이 6.25라는 전쟁이 없었으면 절대 만날 가능성이 0%인 두 분이신데 전쟁으로 만나셨고 그리고 그 평안북도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통영 우리 어머니 그리고 대구에서 결혼하셨고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북한의 시들을 보면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백석의 시를 읽을 때면 감회가 다른 시를 읽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흔히 하시던 말씀이 이 시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래졸래 도야지 새끼들이 간다. 이 도야지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항상 돼지를 도야지라고 하셨어요. 귀밑이 제릿제릿하니 볕이 따사로운 거리다. 잿머리에 까치 오르고 아이 오르고 아지랑이 오르고 해바라기 하기 좋을 벽곡강 마당에 볏집같이 누우라니 손은 기름에 지고 좋은다. 아, 모두들 따사로이 가난하니. 예, 따사로이 가난하니. 자, 이 따사로이 가난하니는 뭘까요? 이 지금 바탕화면이 밑에가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느낌이 쫙 이렇게 핑크빛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따사로이 가난하니라는 아름다운 표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제릿제릿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간지러운 느낌이래요. 찌릿찌릿 이렇게 간지러운 느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각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사랑 또는 두 발이라는 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원 시인이 쓴 시를 그 홀림, 떨림, 울림이라고 이영광 시인이 시가 있는 아침이라 그래서 중앙일보에 계속 이렇게 시를 소개했던 그런 것을 묶어서 책으로 낸 그 이제 시집에 있는 건데요. 내 발 속에 당신의 두 발이 감추어져 있다. 벼랑처럼 감추어져 있다. 되게 위태로운가 봐요. 달처럼 감추어져 있다. 울음처럼 감추어져 있다. 어느 날 당신이 찾아왔다. 열매 속에서였다. 거울 속에서였다. 날개를 말리는 나비 속에서였다. 공기의 몸 속에서였다. 돌멩이 속에서였다. 내 발 속에 당신의 두 발이 감추어져 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내 그림 속에 찍히고 있다. 당신의 두 발이 걸을 때면 어김없이 내가 반짝인다. 출렁거린다. 내 온몸이 쓰라리다. 라는 시입니다. 정말 사랑이 느껴지죠. 그쵸? 어느 날 당신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것은 어떤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만드는 거고 또 거울이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나의 어떤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말리는 나비는 어떻게 될까요? 곧 날게 되겠죠. 그래서 비상을 준비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를 날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는 우리 지금 피부에 나에게 순간순간 붙어 있고 나를 공기 잠깐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그런 거야. 그리고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단풍. 나무는 할 말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잎잎이 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봄에 겨우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슬픔으로 몸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물감 같은 뚝뚝 눈물 뚝뚝 흘리며 계곡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예. 이상국 시인의 그 뿔을 적시며에서 나오는 그 시인데 단풍잎이 왜 툭툭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제 몸을 갖다 툭툭 던지는 걸로 표현해서 재밌게 표현했네요. 자, 근데 이제 미각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니 시인의 아마도 아프리카에 있는 시를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표현은 재밌는데 내용은 좀 슬프거든요. 근데 슬퍼도 재밌어요. 이 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만다린 주스. 달콤달콤 부풀어 오른다. 달콤달콤 차고 넘친다. 액체에게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당신은 당신을 닮은 액체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을 닮은 액체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고백을 하고 돌아서서 만다린 주스. 고백을 들은 너는 허리를 숙여 구둣꾼을 고쳐맨다. 아이고 저런. 고백과 함께 작별이 시작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액화되었습니다. 액화되었습니다. 나는 만다린 주스를 응원하고 만다린 주스는 나를 응원하지만 만다린 주스는 울적하게 달콤달콤 울적울적하게 줄어들며 달콤달콤 가만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어제의 고백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심정 우리에겐 식탁과 의자와 바닥과 불안과 어제보다 조금 더 묽거나 조금 덜 묽은 액체가 있었다. 고백을 하고 말달인 주스 달콤달콤 다시 부풀어 오른다. 달콤달콤 다시 차고 넘칠 때까지. 예.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남자는 구둣꾼을 고쳐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거절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시인데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왜냐면 만다린 주스가 응원해요. 나를. 그리고 나는 또 만다린 주스를 응원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관계인 주스와 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다린 주스는 달콤달콤하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달콤하고 힘이 나게 해주고 근데 또 울적울적 줄어들면서 달콤달콤하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좀 언어를 이렇게 정말 좀 다르게 그리고 주스 먹을 때 왜 이렇게 울쭉울쭉울쭉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거를 울적울적하게 줄어들며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표현한 그 미각적 표현이죠. 그래서 청각과 미각을 골고루 잘 사용한 시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송찬호 시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이라는 그 어떤 후각적 심상을 사용한 시인데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입안의 비린내를 헹궈내고 달이 솟아오르는 창가 그의 옆에 앉는다. 이미 굶기는 감춰두었건만 손을 핥고 연신 등을 부벼대는 이 마음의 비린내를 어쩐다? 나는 처마 끝 달의 찬장을 열고 맑게 씻은 접시 하나 꺼낸다. 오늘 저녁에 내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 이 희고 둥근 것이나 핥어보렴. 이런 시인데 달의 그 달을 이렇게 보면서 입안에 있는 비린내 그리고 마음에 있는 비린내 이렇게 해서 그 비린내를 가지고 썼어요. 예. 고양이는 이제 그 돌아오고 있는데 생선은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묘사를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읽어본 이렇게 심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때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둥그런 달 속에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마녀가 보이시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마녀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근데 이 마녀의 그 고깔모자 비슷한 지붕이 3개가 있고요. 그 지붕에는 4개의 그 네모난 창들이 있어요. 사각형으로 된 창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들 아래로는 플립들이 쭉 있죠. 자, 지금 어떻게 제가 설명했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해도 돼요. 그쵸? 그리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설명해도 괜찮겠죠. 다만 누가 어떻게 설정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심하면서 써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일정하게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서 위로 이렇게 하지만 이 방향은 풍경을 그릴 때는 멀리서 보는 원경을 그릴 때가 있고요. 아주 가까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쓰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창환 교수님께서 쓰신 이 겨울 풍경은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쓴 그런 망원경 방식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풍경, 살떠낸 물고기 뼈 같은 나무들 언강을 따라 한 줄로 서 있다. 달이 젖은 잠을 털고 창백하게 웃는다. 까마득히 높은 하늘 한켠에서 쇠못자국 같은 까마귀 날고 툭 떨어진다. 잎을 다 갉아먹은 벌레 껍질. 예. 자, 순서를 보면 나무, 그리고 언강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달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또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 옆에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툭 떨어지니까 시선은 다시 바닥으로 툭 내려와요. 그리고 바닥에 벌레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리 쭉 이렇게 화면 카메라로 옮기듯이 썼죠. 다음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봄비라는 시입니다. 오늘이 고구인데요. 이제 곡식에게 좋은 비가 내리는 비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편으로 이 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봄비가 오는 고구가 지나면 이제 입하가 와서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봄 옷도 제대로 못 입어보고 그냥 여름 되게 생겼네요. 오는 봄비는 겨우내 묻혔던 김치독 자리에 모여온다. 오는 봄비는 헛간에 엮어단 시래기 줄에 모여온다. 하루를 섬섬이 버들눈처럼 모여 서서 우는 봄비여. 모스러진 돌절구 바닥에도 고여 넘치는 이 비천함이요. 예, 좀 비천함, 좀 슬플 것 같은데 이 시는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겨우면서 따뜻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여서 우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 왜 빗방울이 우르르 이렇게 모여서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장독대에 보면은 장독대 그 뚜껑이 있는데 빗방울이 막 떨어지니까 빗방울이 그 김치떡 고기에서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모여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온다 이 말을 썼는지 아무튼 모여온다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자, 모여온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보면 김치떡 그 다음에 이제 헛간 이제 이 헛간 사진이 없어요. 헛간에 있는 시래기 줄 그리고 돌절구 이렇게 이제 시선을 쭉 이렇게 옮겨가면서 모여오는 그런 것을 쓴 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묘사의 그 방법을 심상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또 그 망원경 그 렌즈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방법을 한번 시로 읽어봤고요. 현미경 방식으로 쫙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제가 시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현미경 시를 좀 찾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날 잘 보내시고요. 과제는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LMS 내용을 보고 과제를 LMS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